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남도의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열리는 남도영화제가 올해는 광양에서 새롭게 관객을 만납니다. 항만도시의 독특한 풍경을 영화적 무대로 변신시켜 더욱 색다른 볼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광양항 컨테이너를 특별관으로 꾸민 이번 영화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열립니다. 천만 관객 영화 서울의 봄 상영과 함께 감독, 배우와의 특별한 만남도 마련됐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년제로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하는 남도 영화제가 올해는 광양을 무대로 관객을 맞이합니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남도 영화제 시즌2 광양은 광양항 컨테이너를 배경으로 한 컨테이너 특별관을 준비하는 등 항만 도시의 풍경을 영화적 무대로 변모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영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은 광양항에서 주요 장면을 촬영한 천만 관객 영화 서울의 봄입니다. 김성수 감독과 배우들이 참여해 영화 제작 과정과 광양항 세트장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관객들과 공유하며 특별한 시간을 마련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독립 영화와 경쟁 부문 상영작, 지역민과 함께하는 연계 행사들이 이어져 영화제의 폭을 넓혔습니다. 올해는 출품작 수가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960편에 달해 경쟁의 열기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또 프랑스 낭뜨 3대륙 영화제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국제 교류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영화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남도 영화제 시즌1은 2만여 명의 관람객 참여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던 만큼 올해 광양 영화제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지역의 특색을 부각한 기획으로 더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섬과 바다, 산림 등 풍부한 자연 환경을 활용한 블루 워케이션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과 휴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근무 제도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 관광과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를 시작으로 올해는 순천, 나주, 고흥 등 8개 시군에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조기 소진된 만큼 큰 호응을 얻으며 전남이 일과 휴양이 어우러진 워케이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가 섬과 바다, 산림 등 풍부한 자연 환경을 활용한 블루 워케이션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근무 제도로 참여자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전남 블루 워케이션은 지난 2023년 여수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순천, 나주, 고흥, 함평, 해남, 진도, 구례 등 8개 시군에서 각 지역 특색을 살려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은 섬과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공유 오피스와 숙박시설에서 근무와 휴식을 함께할 수 있고 해상 케이블카와 예술랜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순천 지역은 순천 만국가정원을 배경으로 글램핑 타입의 캐빈하우스와 한옥스테이 에코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정원 해설 투어나 개울길 마실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구례는 지리산 일대 리조트와 한옥 체험을 통해 업무와 휴가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참가자에게 약 50%의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수와 나주는 올해 운영분이 조기 소진될 만큼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도는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매력을 살린 숙박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해 일과 휴양을 함께할 수 있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식의 도시 목포가 올가을 특별한 국제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남도의 풍요로운 먹거리와 전통의 손맛은 물론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내외 셰프들의 화려한 무대와 산업 관계자들의 교류,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체험 프로그램까지 준비돼 남도의 맛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데요. 남도의 맛과 멋을 세계와 나누는 현장이었는데요. 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미식을 주제로 한 국제박람회가 올가을 목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2025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오는 26일까지 목포 문화예술회관과 평화광장, 원도심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만나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남도의 청정한 자연, 바다, 전통의 손맛을 세계 무대에 선보입니다. 지역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전시를 비롯해 국내외 셰프들의 쿠킹쇼, 미식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학술 포럼과 비즈니스 상담회가 준비됐습니다. 전남도는 박람회 홍보와 참여 확대를 위해 정관 스님, 셰프 오세득 정지선, 먹방 크리에이터 힙합 등 9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올해 박람회는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로 격상돼 세계 40여 개국이 참여하며 약 150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남도의 미식이 널리 알려지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흥군이 전남도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파격적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고흥군은 내년 9월 착공을 시작해 오는 2027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이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정착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경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이 전남도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 자격 기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정착 지원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월 1만원의 입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 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로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은 6년간 거주할 경우 약 3,600만원, 신혼부부는 10년간 거주할 경우 약 9,100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고흥군이 이번 사업의 1차 대상지로 선정돼 청년형 60제곱미터 26호, 신혼부부형 84제곱미터 24호 등 총 5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내년 9월 착공해 오는 2027년 3월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번 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정착과 양육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전남 도민들을 위한 정치 1번지, 전남 정치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정치다락 시간입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전남의 삶을 돌보는 분들과 더 가까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을 모시고 미래형 전남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리에서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가 길었는데 의원님 동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구 인구들이 약 한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어떤 국가의 기관에서 미치지 못한 그 사회적 약자 계층, 그리고 조성가정, 그리고 다문화 계층 등 좀 이렇게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쭉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먼저 대담이 앞서서요. 우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라남 도민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전국의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원을 푸는 도시 생태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전라남 도의회에서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희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이번에 대표 발의하신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 조례가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핵심 내용이 궁금합니다. 먼저 전라남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의정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이제 우리 PD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국가 성장이 잠시 주춤을 하고 있고 또 이 예산이 교육부가 생긴 이래 쭉 지금 성장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증액 예산. 근데 이제 3년 전부터 성장이 약간 주춤하고 있어서 교육 예산이 감액 예산 편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교육청 역시 감액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 교육 환경 안에서 어떤 것을 줄이고 어떤 것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어른의 입장에서 잘 세심하게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섬세하게 좀 보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줄일 것은 좀 줄이다 보니까 야 이게 지금 공유경제 안에서 학교가 지금 전라남도 856개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필요한 고가의 기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 또 이쪽으로 이동 수단이 돼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유경제를 통해서 한 곳에서 좀 모아서 필요할 때 이렇게 갖다서 좀 쓰고 또 다시 돌려주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통해 학교 간 교육 물품을 공유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환경 보호 효과도 증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학교가 지금 급속도로 이렇게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학생 수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들이 방치되어 너무 아쉬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또 신설되고 있는 학교들은 교육 예산이 감액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집중화시켜서 거점화 센터화를 시켜서 거기에 이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전라남도 교육청만 봐도 1년에 약 한 500억 이상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을 좀 해보다가 이게 센터가 괜찮다. 이 거점형으로 이렇게 공유경제를 하는데 정말로 많은 예산들이 절감이 되구나. 그러면 지금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동부권 순천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서부권 목포를 중심으로 지금 확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주에 조성 중인 교육물품 공유경제지원센터가 그럼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요. 향후 이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센터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나주에 조성 중인 교육물품 공유경제지원센터는요. 옛날에 문평 남초등학교에 지금 위치를 하고요. 전라남도 교육청 폐기업 매각대금 13억 8,7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구축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지금 시범 운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효과성이 입증이 되면 2030년도까지 전남 동부권, 동부권은 아마 순천을 중심으로 아마 이루어질 것 같고요. 서부권은 아마 목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부권은 지금 나주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단순히 물품 관리의 차원을 떠나서요.
친환경 그리고 참여형 공유경제 문화가 지금 정착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인 효과도 상당히 클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고 또 취해야 될 점도 있지만 또 오늘 시간이 한정이 돼가지고 뭐 2시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전남 도민들에게 간략하게 각오 한마디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라남도의회에서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남의 교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전남 교육은 미래로 가는 과정 안에서 아주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학령 인구의 급감과 소규모 학교의 급등, 그리고 다문화 학생 비율의 이렇게 증가, 전국 최고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으로만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2030 교실이 전남 관내 학교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듣고 또 실질적인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학부모와 전남도민의 작은 의견도 소중히 듣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밝히고 계시는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여수시와 GS칼텍스가 추석을 맞아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하며 온정 나누기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올해로 20년째 이어진 이 행사를 통해 누적 지원액은 18억 원에 달합니다. 후원 물품은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구, 북한 이탈 주민 등에 전달돼 따뜻한 명절을 함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한국조폐공사 코나아이와 전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민이 대중교통 이용, 나무 심기 등 녹색 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해 청정 전남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평군이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황금마차 나비장터는 생필품 판매는 물론 생활 서비스와 문화체험을 제공해 마을 공동체에 활력을 더할 예정입니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식품 사망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편의와 공동체 회복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흐름을 꼼꼼히 짚어보는 트렌드 열람실 시간입니다. 팬데믹으로 한동안 멈췄던 여행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면서 국내외 여행 패턴에도 눈에 띄는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여행 횟수는 더 늘고 목적지는 한층 더 다양해졌으며 숙소와 여행 방식 역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도 서울과 제주뿐 아니라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단순 관광을 넘어 K컬처와 체험형 콘텐츠가 주목받으며 한국 여행은 한층 다채로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최신 여행 트렌드를 김선호 캐스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코로나19 때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코로나가 종식된 후 한국 여행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국내 여행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여행을 하고 더 먼 곳을 찾으며 여행 패턴은 더욱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를 찾는 해외 여행자들의 트렌드도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은 팬데믹 이후 변화한 최신 여행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외여행 트렌드를 보면 한국인 해외여행 수요 비중은 71%로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를 앞서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근거리 여행지는 꾸준히 인기를 얻는 동시에 유럽과 미주 등 장거리 여행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 유럽 노선의 공급 좌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숙소 선택에서도 변화가 감지되는데요. 과거에는 4, 5성급 호텔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테마 숙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호텔 예약은 전년 대비 6배 넘게 증가했고 미식 테마 호텔 예약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여행의 주제에 따라 숙박시설도 다양하게 선택하고 있는 거죠. 여행 방식도 달라졌는데요. 과거 단체 패키지가 주였다면 이제는 개별 자유여행이나 소규모 프라이빗 투어가 대세입니다. 또 AI가 추천해주는 코스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패턴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방문지는 서울, 제주, 부산, 대구가 중심이지만 최근에는 통영 검색량이 크게 늘며 새로운 지역에도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여행 목적은 단순 관광을 넘어 K컬처 기반 체험형 관광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과 경복궁을 찾는 발길이 많아지고 있고 전통다도, 김치 담그기 체험 등 다양한 K-컨텐츠 체험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K-팝 콘서트, 드라마 촬영지 투어까지 더해지며 한국 여행은 이제 보고 즐기는 여행에서 직접 참여하는 여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최신 한국 여행 트렌드를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여행이 트렌드가 될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전남 지역의 문화와 작가를 소개하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어진 주제를 바탕으로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고 책임감을 담아내며 작품을 완성하는 작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안경숙 작가는 생활 속에서 떠오르는 영감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찾고 이를 작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작품에는 일상에서 얻은 영감과 함께 아나바다의 실천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손으로 만들고 붙이는 공예에서 더 나아가 이야기가 담긴 그림으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도전을 준비 중인데요. 생활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창작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넘나들며 일상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풀어내는 예술. 바로 토탈공예입니다. 섬세한 손끝에서 빚어진 작품은 생활 속 도구가 되기도 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작은 예술품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토탈공예로 삶과 예술을 잇는 작품을 선보이는 안경숙 작가입니다. 작가는 정말 다양한 주제로 작업을 해나갑니다. 작가가 지키는 철학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작품은 작가에게는 배움이 되고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공감과 울림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 많은 사람처럼 일을 이 일 저 일 그만두지 못하고 함께 하고 있다고 집에서도 많이 혼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상 생활에서 느낀 것을 작품으로 풀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의 영감은 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의 풍경이 곧 창작의 원천이 됩니다. 여기에 새 활용과 아나바다 정신을 담아 환경을 지키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요즘은 나부터도 모든 걸 실증을 잘 내고 잘 바꾸잖아요. 그래서 생활용 공예에 발을 담고 나서는 나부터도 아껴 쓰고 또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새로 고쳐 쓸 수 있는 건 없는가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함께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만났을 때 작품으로 또 한번 승화시켰을 때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는 손으로 만들던 공예를 넘어 이야기가 담긴 그림에도 도전하려 합니다. 생활 속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 작품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토탈공예라는 이름처럼 작가의 작품은 경계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에 관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방도 생활용 공예로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만들어 나갈 숙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희 공방에서도 처음부터 생활용 공예에 진입해서 냄비 뚜껑이라든가 프라이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 보여지는 양말까지도 생활용 공예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은 영감이 작품이 되고 그 작품은 다시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 따뜻한 울림으로 돌아옵니다. 삶과 예술이 함께 흐르는 길 위에서 작가는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흔한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영감을 찾아내는 눈길. 손끝에서 나오는 열정과 섬세함 속에서 피어난 작품들은 삶의 또 다른 행복을 전해줍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셨나요? 풍성했던 한가위도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돌아갈 일상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도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곳곳의 이야기를 담은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앞으로도 전남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을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